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의 한 중학교 학생들이 무더기로 이웃 학교로 옮겨가게 되면서 학교 재배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유대회가 10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경기장이나 훈련장 시설이 속속 준공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실전 점검이 시작됩니다. 선거구 개편 등을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된 가운데 광주 정남 지역의 선거구 조정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전남대학교가 다음 달부터 구내식당의 아침밥을 반값에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의 한 중학교 학생들이 무더기로 이웃 학교로 옮겨가게 됐습니다. 학부모들의 끈질긴 요구 때문인데 옮겨갈 학교는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건지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수안지구에 있는 성덕중학교는 학급당 학생 수가 평균 35명입니다. 광주 지역 중학교 평균보다 10명 가까이 많습니다. 교실에는 학생들이 돌아다닐 공간조차 부족할 정도로 과밀입니다. 그런데 이 학교에 1학년 학생이 또 늘어나게 됐습니다. 장덕중으로 배정받은 학생 중 47명의 학생이 다시 성덕중으로 배정받게 됐습니다. 안 그래도 비좁은 학교는 더 복잡하게 됐고 열악해질 교육 환경에 재학생과 학부모들은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안 좋다고 생각해요. 산소가 더 많아지면 급식도 더 늦게 먹고 그러니까. 그리고 막 아무래도 운동장도 좁은데 운동장도 그러면 더 편하게 못 쓰니까. 발단은 지난달 초 장덕중에 배정된 일부 학생의 학부모들이 통학거리가 멀다며 재배정을 요구하면서부터입니다. 신호등이 6개를 있단 말이에요. 가는 그 사이에가 또 애들은 걸음걸이도 느릴 뿐더러 30분 이상이 더 걸려요. 네. 만약 버스를 탄다 해도 버스가 한 대만 있는데. 출신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통학거리가 걸어서 20분이 넘는 중학교가 광주에서는 전체의 절반이 넘지만 한 달째 계속된 학부모들의 재배정 요구에 교육청도 두 손을 들었습니다. 실상은 통학거리 문제가 아니라 학교 주변의 주거 환경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교육청은 합법적인 틀 안에서 학부모들의 요구를 수용했다고 밝혔지만 학교 과밀에 대한 성덕중 학부모들의 반발은 물론 여기저기서 재배정 요구가 빗발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선거구 개편 등을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된 가운데 광주 전남 지역의 선거구 조정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선거구 개편 가능성이 낮은 의원들을 중심으로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하고 오는 8월 말까지 선거구 재획정을 마치도록 했습니다. 이번 정개특위에는 광주 전남 출신인 신정훈 의원이 포함됐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선거구 인구 편차를 2대1로 조정할 경우 광주 전남에서는 광주 동구와 여수갑, 고흥 보성, 무안 신안 등 4곳이 개편 대상입니다. 광주 전남 발전연구원 통합 관련 조례안이 광주시의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첫날 곧바로 심사 보류됐습니다.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광주 전남 발전연구원 통합 조례안을 상정해 발전연구원 통합에 따른 기대 효과와 장단점, 부작용 등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행자위는 발전연구원의 독립성 보장 대책과 원장 선임 문제 등이 조례안에서 빠져 있다며 관련 내용을 수정 보완할 수 있도록 조례안 심사를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출근길에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봄비가 내리겠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주도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50mm 이상의 무려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도 시간당 10mm 이상의 꽤 굵은 빗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낮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집중이 되겠는데요. 광주 전남에 20에서 60mm, 남해안은 최고 80mm의 큰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개통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지만 이 호남선 KTX는 잡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비싼 운임 논란에 KTX 마지막 구간인 광주 목포 노선이 매듭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충북 오송역입니다. 지난 2005년 호남권은 KTX 분기점을 천안으로 요구했지만 정부는 오송을 고집했습니다. 호남 고속철 구간은 19km가 길어졌습니다. 당시 정부는 늘어난 구간은
요금에서 제외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분기역을 옮기면서 늘어난 구간만큼 운임을 추가하지 않기로 했지만은 이번에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서 우리 전남도의회에서는 이걸 강하게 제기할 계획입니다. 서울에서 광주까지 1시간 33분에서 최장 2시간 7분. 열차별로 최대 30분이 차이 나는데 빨리 가든 늦게 가든 요금은 거기서 거깁니다. 거리만 따져 운임을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1분을 아꼈을 때 220원의 효용이 발생한다는 이른바 시간가치 개념은 경유역이 적어 운행 시간이 짧은 상하행 2편씩에 300원을 더 받는 데만 적용됐습니다. 운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어디 지역을 차별한다든지 아니면은 저희들이 한다든지 저희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아주 공정하게 정부에서 지침을 주신 대로 호남선 KTX 1단계 개통이 임박하면서 이제 논의의 중심은 광주 송정에서 목포 간 호남선 KTX 2단계 노선 문제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나주와 무안공항을 경유하는 신선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분명히 요청드리고 이러한 입장이 4월 1일 개통식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서 표명되었으면 좋겠다. 이낙연 지사는 다음 달 1일 호남선 KTX 1단계 개통식에서 2단계 노선이 매듭 지어지지 않으면 역풍이 불 것이라고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호남 고속철 개통을 앞두고 공항버스가 광주 송정역을 경유해 운영됩니다. 광주시는 내일부터 공항버스 운행 노선을 일부 조정해 송정역과 도산동 주민센터, 공군부대 정문 앞 등을 경유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배차 간격도 10분대로 단축해 하루 176차례가 운영되도록 하고 다음 달 2일부터는 막차 시간에 맞춰 심야 버스를 운행할 계획입니다. 광주 지역 중증장애인에 대한 복지 서비스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각 가정에서 보호받고 있는 중증장애인 14,000여 명을 가운데 장애인 활동 지원 대상자는 2,200여 명으로 15%에 불과했습니다. 광주시가 중증장애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 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16.2%는 홀로 살고 있고 25%는 응급 상황에 대처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또 전체 응답자의 76%는 일상생활을 하는데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해 활동 보조인 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보도해드린 청소년들의 불법 도박 실태는 정말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돈을 계속 잃는다는 아이들. 확률은 정말 50대 50이었을까요? 왜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지 김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불법 온라인 도박으로 많은 돈을 딴 19살 김모군. 도박에 빠진 지 2년째. 사설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연락을 받습니다. 사람들을 많이 모아 돈을 잃게 하는 역할. 이른바 총판을 해주면 수익의 40%를 나눠주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사장님이 잘한다 해가지고 총판 해볼 생각 없냐 해가지고 사이트로 오라고 하면서 나에게 하라고 돈 잃게 하라고. 김 군은 인터넷 생방송 BJ를 하며 처음에는 홀짝 중 뭐가 나올지 잘 예측해주고 막상 사람들이 사이트에 가입하고 나면 일부러 틀린 답을 알려줬습니다. 이 대가로 일주일이면 300만 원씩 받았습니다. 결과를 다 알고 있을 때가 있어요, 본인이? 네. 사람들한테는 그냥 반대로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거 제가 돈 있을 때는 그냥 다 걸고. 동영상 사이트 아프리카에서 변종 도박 게임 이름을 검색하면 나오는 수백 개의 영상들. 대부분 사설 도박 사이트 홍보용으로 총판들이 운영합니다. 총판 역할을 하는 사람 가운데는 김군 같은 청소년 역시 상당수로 추정됩니다. 게임으로 하는 돈을 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게 어떤 거냐고 계속해서 물으니 아마 그 중간 배팅을 본인이 모집해서 이제 여기가 이길 수 있다라고 자꾸 그런 걸 얘기를 해주나 봐요. 돈을 딴 일부 청소년까지 포섭해 최대한 많은 돈을 잃게 조작하고 있는 불법 사이트 안에서 청소년들은 잃을 수밖에 없는 게임을 한 셈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은 2015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 활동 지원비 등
광주시 출연금 집행 내역 등을 정보 공개 청구했는데 광주시가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며 오늘 윤장현 시장을 상대로 정보 공개 처분, 거부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 2013년 유대회 활동비에 대해서도 정보공개 행정소송을 냈었고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광주시의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는 확정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농촌 어르신들은 이 비밀번호를 잊어버릴까봐 이 통장에 비밀번호를 적어놓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점을 노리고 농촌 빈집을 상습적으로 털어온 30대가 붙잡혔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자와 마스크를 쓴 남성이 현금 인출기에 통장을 집어넣습니다. 태연하게 비밀번호를 누른 뒤 돈을 인출합니다. 33살 박모 씨는 지난 13일 전남 해남에 있는 75살 김모 할머니 집을 찾아갔습니다. 노령연금을 더 받게 해주겠다며 비밀번호가 적힌 통장을 받은 뒤 가짜 통장과 바꿔치기에 달아났습니다. 노령연금 더 받게 해준다고 통장 보여주라고 해서 통장 바꿔치기 해갔어요. 박 씨는 농촌 빈집에서 통장을 훔치는 등 지금까지 15차례에 걸쳐 2천여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들은 문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고 대부분 통장 안에 비밀번호를 적어놓는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어르신들이 통장과 도장을 같이 보관한다는 점과 비밀번호를 통장에 기재한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박 씨는 훔친 통장에 비밀번호가 적혀있지 않으면 경찰이나 농협 직원 등을 사칭해 비밀번호를 알아내 돈을 인출했습니다. 경찰은 상습 절도 혐의로 박 씨를 구속하고 추가 범죄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광주 지역 시민사회 제야 인사들이 천정배 후보 지지를 밝혔습니다. 광주 서구을 보궐선거 대책범시민정치위원회는 기자회견을 갖고 새정치민주연합의 독점 정치와 기득권 정치를 심판하기 위해 천정배 후보가 승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 전남 민주화 동지회와 민해총 등으로 구성된 범시민정치위원회는 4월 보궐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비새정치민주연합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광주시당은 민주개혁 정부 탄생을 열망하는 시민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분열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스포츠투데이입니다. 유대회가 10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경기장이나 훈련장 시설이 속속 준공되거나 준공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성공 개최를 위한 외형적 토대가 거의 구축되면서 다음 달부터는 실전 운영을 위한 점검을 시작합니다. 정영욱 기자입니다. 학생부, 일반부 할 것 없이 100명가량의 레슬링 선수들이 함께 훈련을 하며 구슬땀을 흘립니다. 학교 외에는 변변한 훈련장이 없던 선수들에게 237억 원이 투입돼 지어진 체육회관은 최상의 훈련 장소입니다. 초중고 대학교 할 거 없이 다 모여서 같이 훈련할 수 있으니까 선수들이 훨씬 더 전국체전이나 각종 대회에 우수한 성적을 입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태권도와 스쿼시 훈련장도 갖춘 체육회관은 오는 7월 유대 기간에 배구 훈련장으로 활용됩니다. 전체 70개에 이르는 유대 경기장과 훈련장 가운데 신축 시설로는 가장 먼저 준공됐습니다. 세계로 향하는 그런 큰 계기가 될 수 있을 때 이런 체육시설들이 속속히 들어서게 되는 것이 여간 기쁘고 든든하게 짝이 없습니다. 16개 코트를 갖춘 진월 국제 테니스장도 오는 20일에 준공되고 광주여대 다목적 체육관과 남부대 수영장도 이달 말이면 공사가 끝납니다. 하드웨어 구축이 막바지로 향하면서 다음 달부터는 실전 운용에 대비한 테스트 이벤트가 시작됩니다. 유대회가 열리는 광주 전남의 경기장에서 테니스와 배드민턴, 탁구 등 10여 개 종목에 걸쳐 실제 경기를 개최하고 경기장 운영 상황을 점검합니다. 대회 개막까지는 100여일 남은 가운데 유대회가 외형적 토대를 갖추고 내실을 다지는 시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광주시 장애인 탁구팀이 헝가리 오픈 국제 장애인 탁구 대회에서 금메달 3개를 포함해 메달 8개를 가져왔습니다.
김정길 선수는 개인전과 단체전에서 각각 금메달을 목에 걸며 2관왕에 올랐고 김선자 선수는 여자부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합작하며 광주 장애인 탁구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한기주 선수가 2년 7개월 만에 실전 등판했습니다. 한기주는 2군 평가전에 등판해 최고 구속 142km의 직구를 던졌고 1과 3분의 2이닝 동안 홈런을 포함해 2피안타 1실점을 기록했습니다. 한기주는 충분한 재활을 한 후 1군 복귀 시기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스포츠투데이입니다. 전남대학교가 다음 달부터 구내식당의 아침밥을 반값에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대는 학생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구내식당의 아침 밥값 2,000원 가운데 1,000원은 대학이 부담하고 학생들은 1,000원만 내면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음 달 정식 운영에 앞서 오는 25일부터 무료로 시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광주시가 오는 8월부터 상수도 요금을 7.5%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 경우 가정용은 20세제곱미터 사용량 기준으로 현행 월 8,400원에서 9,200원으로 800원 오릅니다. 광주시는 내년에도 5.2%, 2017년에도 3.9%까지 단계적으로 상수도 요금을 인상할 계획입니다. 폐지가 거론됐던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가 기능 강화를 통해 유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지역사무소 폐지 방침에 대한 반대 여론이 커 의견 수렴과 함께 지역사무소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는 광주와 대구 두 곳에 있는데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실효성이 낮다는 이유로 사실상 폐쇄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와 지역 경제단체들의 거센 반발을 샀습니다. 광주 전남 시도교육청이 교직원들의 육아휴직 수당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이 지방교육재정의 운용 실태를 감사한 결과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과다 지급한 육아휴직 수당이 광주는 152명에 2억 5천여만 원, 전남은 88명에 1억 8천여만 원에 달했습니다. 시도교육청은 자체 감사 등을 통해 과다 지급액을 회수해왔지만 광주는 5천여만 원, 전남은 1억여 원을 아직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광주 근로자 건강센터와 학교급식 종사자들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초등학교의 급식 종사자 1,000여 명은 올해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이용해 광주 근로자 건강센터에서 직무 스트레스와 근골격계 질환 검사 등 직업병 예방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게 됩니다. 또 내년에는 중고등학교의 급식 종사자들이 건강관리 서비스 혜택을 받을 예정입니다.